일본에 갈 날짜를 잡아놓겠습니다. 난 한일 병합을 인정한 적 없다. 일본의 통치하에 조선은 더 부강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 하지만 팔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이놈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 대한제국. 저 좀 숨겨주셔요. 뭐냐. 고종의 고명딸 덕혜옹주는 황실 단 하나의 기쁨이었는데요. 무엄한 놈, 길을 열어라. 무엄한 놈, 길을 열어라. 옹주는 어린 나이임에도 황족의 지조를 지키던 유일한 황녀였고 꺾이지 않는 황실의 기계는 친일파가 제일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죠. 폐하 수정과를 대령하여 싸웁니다. 아빠,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언제나 친일파의 위협에 시달리던 고종은 결국 안 돼. 왜 그러세요? 아빠. 그날 이후 홀로 감당해야 할 그녀의 시련이 시작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친일파의 악행은 더욱 거세지고 한택수 고문이 내일 행사에 꼭 입고 오시라 보내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확 불태워버릴까요? 입으라면 입자. 기문으로 입는 건 곧 옹주의 굴복을 뜻했죠. 홍준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설마 대한제국 옹주인 내게 기문으로 입으라 보낸 것이오. 복순이 내 인연. 예쁘지 않소? 예쁘지 않소? 국민들에게 옹주의 존재는 나라의 긍지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欧州を中心に朝鮮人の士気が上がっている。 황실의 권위를 뒤흔들기 위해 그들은 옹주를 일본으로 보내기로 하고 이 보온병을 늘 지니고 다니세요. 물 한 잔도 함부로 드시면 아니 됩니다. 아버님께서 어찌 돌아가셨는지를 가슴에 새기소서. 다녀오겠습니다. 아가씨. 옹주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돌아오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그날만을 그리며 외로운 생활을 하던 그녀의 앞에 뜻밖의 남자가 찾아오는데요. 大日本帝国陸軍少尉カズマエイトです。 君があの朝鮮人か?陸軍士官学校지새끼들 소치교 시섰대요. 태생이 일본인이었으면 수석도 가능했을 텐데. 천황 폐하에 대한 충심은 모자라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들의 만행에 옹주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죠. 옹주님, 저 장안입니다. 익숙한 그 이름. 가까이 오너라. 누굽니까? 글 장자의 한수한 김장안이라 하옵니다. 그는 독립투사의 자손으로 과거 고종이 점 찍었던 옹주의 혼처였죠. 일본 군복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너무도 많이 변한 그의 모습이 의미하는 건 고국을 부정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를 뜻했죠. 날더러 강제로 징용된 동포들 앞에서 이걸 읽으라는 거요? 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온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어떤 말로도 흔들리지 않던 옹주의 신념. 연설을 하시면 조선에 보내드리죠. 하지만 그리웠던 고국행 제안에 그녀는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옹주님, 잠이 안 오십니까? 복순이 너마저 없었다면 난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야. 제가 끝까지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궁녀이자 동무인 복순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다잡지만 이마저도 그녀에겐 허락되지 않았죠. 복순이를 조선으로 보내란 지시가 있었습니다. 복순아, 안 된다라! 옹주, 그 허울뿐인 이름은 자신의 사람 하나 지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복순아, 어서 가거라! 명령이다. 내 말을 듣지 않을 셈이냐? 끝내 무기력하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옹주의 삶은 시대의 비극 그 자체였죠. 실존인물 덕혜옹주를 그린 이 이야기는 100만 부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운 동명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소설은 덕혜의 이제 결혼 생활에 관한 것들이 많이 좀 다뤄졌고, 영화에서는 어떤 한 인물이 덕혜를 망명시키는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가정도 있었고요.
세세한 감정 표현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멜로의 대가 허진호 감독은 파란만장한 삶을 산 덕혜옹주의 극적인 감정 변화에 중점을 두며 감정의 블록버스터를 완성시켰죠. 조선의 독립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또한 국가의 나약함만을 대변하는 모습 대신 독립을 위해 힘쓰는 옹주로 재탄생시킵니다. 계획대로 해보겠습니다. 감시망을 벗어나 조선인의 힘을 한데 모을 계획을 세우던 독립군. 보셨습니까? 경시청에서 집회단속이 있을 것입니다. 어서 여기를 피하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혐오스러운 친일파의 족속이라 생각했던 장안의 뜻밖의 모습. 조국을 배반하지 않은 이들의 존재에 옹주는 안도하죠. 생각도 못했는데 내 편이 하나 생겼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암울했던 그녀의 삶을 밝히는 한 줄기의 희망. 영친왕 전하를 상해로 망명시킬 계획입니다. 함께 하시죠.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날 계획을 위해 거짓 연설을 준비하는데요. 天皇陛下の壮大な国家建設に大変名誉な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す。 하지만 옹주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처참한 현실을 직면한 순간 그녀는 진심이 없는 의도된 거짓 연설마저도 차마 이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조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정면 돌파를 택한 옹주. 이에 힘입어 장안 역시 일제 심정부를 타격할 임무를 수행키로 하고. 아침은 든든히 자셨습니까? 배 터질 것 같아요. 역사로 기록될 이 날은 여기서 뭐하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결전의 날. 아, 장관님 오셨습니까? 제 친척 동생입니다. 곧 시작할 겁니다. 어서 가시죠. 조국을 희롱하던 친일파와 일본 지도자들의 집결지이자 모두를 일망타진할 다신 없을 기회. 독립을 위한 최후의 폭격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옹주와 장안 일행은 일제의 최대 위험 인물로 간주되고 그들의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보지만 포위망은 점점 좁혀 들어오는데 조국을 지키는 것이 죽음이 되고 조국을 배반하는 것이 생존이 되던 시대. 조국의 슬픈 역사를 대변하던 여인.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비극의 시대, 운명의 무게를 짊어진 채 평생을 살아야 했던 절대 잊어선 안 될 우리 역사의 마지막 황녀. 뜻밖의 남자가 찾아오는데요. 大日本帝国陸軍少尉カズマエイトです。 君があの朝鮮人か？陸軍士官学校を自責で卒業したという。 태생이 일본인이었으면 수석도 가능했을 텐데. 천황 폐하에 대한 충심은 모자라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들의 만행에 옹주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죠. 옹주님, 저 장안입니다. 익숙한 그 이름. 가까이 오너라. 누굽니까? 글 장자에 한수한 김장안이라 하옵니다. 그는 독립투사의 자손으로 과거 고종이 점 찍었던 옹주의 혼처였죠. 일본 군복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너무도 많이 변한 그의 모습이 의미하는 건 고국을 부정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를 뜻했죠. 날더러 강제로 징용된 동포들 앞에서 이걸 읽으라는 거요? 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온 곳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어떤 말로도 흔들리지 않던 옹주의 신념. 연설을 하시면 일본에 갈 날짜를 잡아놓겠습니다. 난 한일 병합을 인정한 적 없다. 일본의 통치하에 조선은 더 부강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 하지만 팔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이놈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 대한제국. 저 좀 숨겨주셔요. 고종의 고명딸 덕혜옹주는 황실 단 하나의 기쁨이었는데요. 무엄한 놈, 길을 열어라. 무엄한 놈, 길을 열어라. 옹주는 어린 나이임에도 황족의 지조를 지키던 유일한 황녀였고 꺾이지 않는 황실의 기계는 친일파가 제일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죠. 폐하 수정과를 대령하여 싸웁니다. 아빠,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언제나 친일파의 위협에 시달리던 고종은 결국 안 돼. 왜 그러세요? 그날 이후 홀로 감당해야 할 그녀의 시련이 시작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친일파의 악행은 더욱 거세지고 한택수 고문이 내일 행사에 꼭 입고 오시라 보내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확 불태워버릴까요? 입으라면 입자. 기모노를 입는 건 곧 옹주의 굴복을 뜻했죠. 홍준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설마 대한제국 옹주인 내게 기모노를 입으라 보낸 것이오. 복순이 내 인연. 예쁘지 않소? 예쁘지 않소? 국민들에게 옹주의 존재는 나라의 긍지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欧州を中心に朝鮮人の士気が上がっている 황실의 권위를 뒤흔들기 위해 그들은 옹주를 일본으로 보내기로 하고 이 보온병을 늘 지니고 다니세요. 물 한 잔도 함부로 드시면 아니 됩니다. 아버님께서 어찌 돌아가셨는지를 가슴에 새기소서. 다녀오겠습니다. 아가씨. 옹주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돌아오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그날만을 그리며 외로운 생활을 하던 그녀의 앞에 영화에서는 어떤 한 인물이 덕혜를 망명시키는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가정도 있었고요. 세세한 감정 표현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멜로의 대가 허진호 감독은 파란만장한 삶을 산 덕혜옹주의 극적인 감정 변화에 중점을 두며 감정의 블록버스터를 완성시켰죠. 조선의 독립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또한 국가의 나약함만을 대변하는 모습 대신 독립을 위해 힘쓰는 옹주로 재탄생시킵니다. 계획대로 해보겠습니다. 감시망을 벗어나 조선인의 힘을 한데 모을 계획을 세우던 독립군. 보셨습니까? 곽씨 쪽에서 집회 단속이 있을 것입니다. 어서 여기를 피하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혐오스러운 친일파의 족속이라 생각했던 장안의 뜻밖의 모습. 조국을 배반하지 않은 이들의 존재에 옹주는 안도하죠. 생각도 못했는데 내 편이 하나 생겼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암울했던 그녀의 삶을 밝히는 한 줄기의 희망. 영친왕 전하를 상해로 망명시킬 계획입니다. 함께 하시죠.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날 계획을 위해 거전에 보내드리죠. 하지만 그리웠던 고국행 제안에 그녀는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옹주님, 잠이 안 오십니까? 복순이 너마저 없었다면 난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야. 제가 끝까지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궁녀이자 동무인 복순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다잡지만 이마저도 그녀에겐 허락되지 않았죠. 복순이를 조선으로 보내란 지시가 있었습니다. 복순아, 안 된다! 옹주, 그 허울뿐인 이름은 자신의 사람 하나 지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복순아, 어서 가거라! 명령이다. 내 말을 듣지 않을 셈이냐? 끝내 무기력하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옹주의 삶은 시대의 비극 그 자체였죠. 실존인물 덕혜옹주를 그린 이 이야기는 100만 부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운 동명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소설은 덕혜의 이제 결혼 생활에 관한 것들이 많이 좀 다뤄졌고